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17 드디어 제가 수시 마지막 방송을 찍습니다. 수시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1년은 아니겠네요. 저희가 2017년 1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뭐 내신별로, 그러니까 내신 등급별로 뭐 유리한 전형 이런 뭐 또 3학년 생활기록부의 비밀, 그리고 수시 왜 떨어지는지 이런 방송들을 되게 많이 찍었습니다. 입학사정관에 대한 부분도 찍었고 1부, 2부로요. 적성 방송도 찍고 뭐 정말 많은 방송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오늘 종지부, 2017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수시 방송인데 어떤 부분을 찍어야 될까, 테마를 어떤 것을 잡아서 할까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장래희망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 컨쇼에서는 수시 예측 프로그램 컨쇼 혁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컨쇼 혁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진짜 많은 회원님들이 생활기록부나 이런 거를 정말 많이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제가 또 더 많은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가 정말 좀 안타깝다, 이건 좀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생활기록부가 정말 많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가장 쉬우면서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장래희망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단 하나의 비법 컨쇼 장래희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래희망 사항입니다. 장래희망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다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뭐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보지 않죠. 장래희망 뭐 쓸까 엄마? 나는 뭐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엄마는 어때? 이러고 물어보는 학생이 정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가서 말하겠죠. 저 변호사요. 엄마도 그냥 변호사요. 하고 장래희망을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 특히 요번에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아이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장래희망은 장난쳐서는 안 돼요. 장래희망의 그 하나의 직업군이 우리 대학교 학과를 정하는 전공 적합성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희망은 되게 신중하게 쓰셔야 되고 학부모님, 엄마와 아빠와 진짜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 커서 뭐 할까? 나 무슨 학과 갈까? 나는 어떤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왜?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거기에 첫 단어가 들어가는 게 바로 장래희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치면 안 되겠죠. 보통 아이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장래희망은 가장 기본적인 전공 적합성을 보는 부분입니다. 보통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입학사정관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보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지만 뭐 학업 역량 부분에 뭐 내신도 보고 그런 것도 보겠지만 정말 장래희망 부분을 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학과에 지원하는지를 보기 때문에 장래희망은 가장 기본적인 전공 적합성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시로 시작해서 미시로 가야 됩니다. 보통 직업군이 있습니다. 뭐 변호사가 됐건 의사가 됐건 어떠한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을 1학년 때 잘 모르겠잖아요. 내가 뭘 할지를. 그러면 되게 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거랑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사는 교육학과도 집어넣을 수 있고 교육대학교도 집어넣을 수 있고 영어교육과나 수학교육과나 한문교육과나 정말 많은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과가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는 좀 포괄적인 단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포괄적으로 쓰다가 어떠한 2학년, 3학년을 지나면서 전공 적합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뭐 동아리 라인을 탔거나 봉사 라인을 탔거나 했던 뭐 어떠한 진로 활동의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써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직업군을 더욱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변경된 장래희망의 사유가 반드시 생기부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걸 또한 자기소개서에다가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1학년 때 말했던 장래희망과 2학년 때 말했던 장래희망이 만약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학교 생활이나 뭐 동아리 활동이나 책을 보거나 아니면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매체를 보다가 자기 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변경이 된다면 그 부분이 어떠한 뚜렷한 사유가 생활기록부에 있는 게 좋아요. 그걸 가지고 자소서에다 좀 변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오는 우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제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시작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내가 어떠한 꿈을 갖고 어떠한 학과를 진학해서 어떠한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서 정말 심층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가능하면 1학년, 2학년, 3학년에 그 직업군이 안 바뀌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과 함께 한번 심층하게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부모님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 그 아이들이 생활기록부에 장래희망 쓰는 거 한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불러다가 한번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 뭘 먹고 살래?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장래희망 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어넣는지 좀 보겠습니다. 자, 좀 잘 만들어진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특기 또는 흥미 부분을 씁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의 부분에 대해서 쓰는데 1학년 때는 학과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나다가 2학년 때도 학과와 관련됐는데 더욱 어떠한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다가 3학년 때는 좀 구체성을 띠기 시작하는 학과와 관련된 특기나 흥미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쓰셔도 됩니다. 솔직히 여러 개 쓰셔도 되는데 전공과 관련된 부분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게끔 쓰시는 게 좋고요. 자, 희망사유 먼저 쓸게요. 희망사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데 보통 1학년에서 2학년 때 학과가 바뀌게 되면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써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희망사유 바뀌었다 그래서 1학년에서 2학년에 전공이 바뀐 거를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희망사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겠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경영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왜 그런 직업군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2학년 때는 그 경영인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어떠한 활동들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 좋고요. 3학년 때는 어떠한 구체적인 직종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경영인인데 이 아이는 갑자기 금융경영인으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경영인을 하겠지만 나는 금융업계의 CEO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1학년, 2학년보다 3학년 때는 더 구체적인 학과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직업군이 나타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1학년 학부모가 변호사를 써놓은 겁니다. 2학년, 3학년은 경영인을 그대로 썼지만 1학년 때 변호사를 썼다가 2학년 때 경영인 CEO로 바뀐 겁니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를 부모님이 뜻했는데 2학년 때 아이가 경영과를 선택하고 어머님이 경영과가 바뀌게 되면 어머님을 학생이 꼬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1학년 때 엄마는 변호사를 원했지만 2학년 때 경영인이 되라고 말한 건 아이와 어떠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이가 엄마를 설득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대학교에서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면접에서 잘 물어봅니다. 엄마는 변호사를 꿈꿨는데 네가 경영인이 되기 위해서 어머님을 어떤 식으로 설득했는지 면접할 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어머님의 장래희망, 진로희망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를 좀 아이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이과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연계 아이가 1학년 때는 수의사를 썼어요. 그러다가 2학년 때는 동물 종사자로 바꿨습니다. 3학년 때도 동물 종사자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게 불리해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수의사와 동물 종사자는 같은 계열의 사람이 맞습니다. 같은 직업군이에요. 동물 보호론자가 됐건 아니면 사육사가 됐건 어떠한 동물에 관련된 종사를 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되게 포괄적으로 썼죠. 그런데 1학년 때 수의사를 썼다가 2학년 때 이런 식으로 바꾸면 대학교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1학년 때 아이가 수의사를 하려고 하다가 2학년 때 동물 종사자로 바꾼 이유가 수의학과는 워낙 점수대가 높고 학생의 내신이 높아야 되고 공부를 되게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도피하기 위해서 동물 종사자로 바꿨나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괄적인 거시에서 미시로 내려가시라고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요. 동물 종사자를 하다가
만일 성적이 좀 많이 부족하고 아직 수의과를 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라면 3학년에도 동물 종사자를 써서 동물 관련된 학과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만일 1학년, 2학년 계속 성적대가 괜찮고 1등급을 유지하면서 정말 성적대가 높다라면 3학년 때 수의사라고 바꾸고 수의학과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왜? 이건 공부 발전 가능성을 갖고 아이가 더 높은 곳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시에서 더 구체적인 직업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 특히 특목고, 과고나 자사고 들어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과고나 특목고 중에 자사고로 가는 학생들 중에 자연계 라인을 탄 아이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거나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의사를 씁니다. 그러다가 2학년 때 의사 썼는데 3학년 때 생명공학자로 바꿔요. 왜? 안 되거든요, 점수가. 의사는 저희 의외과는 대한민국에 있는 의외과는 지방에 있는 학과들도 점수가 진짜 높습니다. 의외과 같은 경우는 학생기록부를 저희가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화려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우와, 감탄하면서 봅니다, 저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입학처, 입학사정관들을 만나봐도 그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그리고 거의 1.01에서 1.2등급 사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내신도 좋지만 생활기록부도 진짜 잘 만들어져 있고 특목고나 자사고나 과고 같은 경우 내신이 좀 떨어지지만 스펙은 어마어마한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라는 꿈에서 생명공학자로 바꿨다는 건 도피성인 거예요. 아이가 성적이 안 되니까 3학년 때 바꾼 거죠. 왜? 생명공학과를 넣어야 되니까요. 계속 의사를 고집하면 의외과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되게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라는 저 단어는 함부로 쓰셔는 안 되는 직업군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정교 라인 타고 있을 때 쓰세요. 만일 꿈으로 쓰지 마세요. 희망으로 쓰지 마시라고요. 정말로 장래희망의 의사라는 단어는 우리 아이가 정교 라인 탔을 때 쓰셔야 되는 단어라고 저는 진짜 강력하게 말하고 싶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1학년 땐 건축가였습니다. 2학년 땐 화학공학자로 바뀌었다가 3학년 땐 원예 조경학자로 바뀌었어요. 이거 그냥 딱 보면요.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꿈이 바뀌었는데 전혀 다른 라인이에요. 그잖아요. 건축가랑 화학공과는 전혀 다른 라인입니다. 그러다가 원예 조경과래요. 왜? 대학교가 원예 조경과가 점수가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과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한 거지만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업군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전공 적합성 장래희망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높은 점수로 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건 경영 그러다가 뭐 금융경영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영문과 넣었다가 국제종사자로 바꾸는 건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되게 연관성이 많은 직업군이에요. 국제종사자나 아니면 뭐 컨벤션 기획자 같은 경우는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내가 영어를 공부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직업군을 알게 되고 그 직업군도 영어나 글로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하는데 영어 공부나 제2외국어가 필요한다라면 충분히 핑계거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렇게 바꾸는 건 되겠지만 건축가에서 화학공학자로 바꾸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수를 뒀다라는 장래희망 라인이겠죠. 솔직히 좋은 장래희망 라인은 아닙니다. 자, 오늘 데이 컨설팅 방송 컨쇼 장래희망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관리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 장래희망 쓸 때 정말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직업군을 잘 모르겠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희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데 직업군을 치면은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를 보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배들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그리고 그 학과에 대한 관심이 생겼으면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전공 소개라 그래갖고 그 학교에서 뭘 배우고 어떤 부분이고 어떤 직업군을 타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희망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심층적으로 그리고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컨쇼 방송 장래희망에 대한 분석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